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몬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8일 자 1호 경마 부산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 금요 경마였죠. 금요 경마 성적이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자 그래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이경주였죠. 이 오케이스타라는 마필 정말 거의 뭐 인기순위 거의 꼴찌였습니다. 이 마필 넘게 춘을 들이면서 우승을 했는데 뭐 나름대로 이런 경주에서는 조금 희열을 좀 느끼고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 경주에 자 노림수를 맞았던 원픽이라는 마필 당초에 제가 여러분께 방송을 했을 때는 닥터 시저가 1400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현장에서는 일단 원픽을 놓고 주로로 적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워낙 금요경마의 주로가 가벼웠기 때문에 이거는 선임용 마필이 버틴다 그래서 원픽을 놓고 닥터 시저를 춘을 들면서 적중에 성공하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경주를 적중을 하면서 종료나마 위안은 좀 삼았고요. 자 1호 경마에서 더욱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한 만큼 여러분들 많은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준비된 승부처는 3경주, 5경주, 6경주입니다. 정말 확실하게 오늘 보여드릴 수 있는 경주는 5경주, 6경주를 A급 승부로 여러분께 자신있게 정말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경주, 6경주 A급 승부경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제2경주입니다. 역시 뭐 루키 원경주가 되어 있고요. 오늘도 역시 부산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경마도 그랬지만은 부산경마도 오늘 3, 4, 5, 6경주는 다 특별경주입니다. 군별로 인해서 최강의 마필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진검승부고 말씀드렸죠. 이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는 저는 자신 있습니다. 마필의 능력평가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3, 4, 5, 6 경주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는 6등급의 1200m 레이스 앞말 간의 경쟁이고요. 정말 기대치는 신의 마필도 있겠고 실전에서 검증된 마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가장 주목할 마필은 1번 에이스 호랑이, 2번 스페셜 로드. 저는 뭐 냉정히 봤을 때는 이 한 방으로 봅니다. 1경주 2대의 마필의 능력이 그만큼 돋보이고요. 스페셜 로드 같은 경우는 직전에 데뷔전이었죠. 이때 당시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였는데 물론 이제 종반에 약간의 내측으로 기대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종반의 타임이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당시에 지원 F 타임이 12초대, 3런 타임이 36초대. 게다가 이번 경주 거리가 1200m 레이스라면 스페셜 로드로서는 최적의 여건입니다. 이번 경주 2번 마필을 일단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 문제의 1번 에이스 호랑이. 저는 실전 경험은 에이스 호랑이가 없지만 정말 돋보이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신마이긴 한데 그 정도로 이 마필의 잠재력과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이번 경주 데뷔전이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완성도 높은 걸음이라면 충분히 우승까지 기대해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에이스 호랑이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1번, 2번이 인기를 주도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2번이 좀 많이 팔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우승 후보는 1번을 유력시 봅니다. 1번 에이스 호랑이를 자신있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후의 마필은 이제 5번 마이멘트라. 여기 외곽에 있는 11번 넥스트 마린인데 11번 마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강점이 있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이 마필은 종반에 약간 내추로 기대입니다. 마필 자체가 그러니까는 종반의 탄력도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인데 그 점 때문에 조인건 기수가 주행사 때 약간의 추진을 강하게 가져가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기본기는 뭐 에이스 호랑이보다는 조금은 밀리긴 합니다만 못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스타트도 상당히 좋고요. 7번 마필 가장 빠르죠. 현재 댕을 받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선행 전개입니다. 종반에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름대로는 이제 약간의 뒷심에서 밀리기 때문에 추진을 되는데 뭐랄까 좀 추진을 됨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면은 약간의 내추로 이 마필을 기대는 모습입니다. 내추로 기대죠 이렇게. 그래서 왼채찍을 댈 수밖에 없겠고
탄력 자체는 뭐 신예 마필 치고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내측의 선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전개가 예측이 된다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은 외곽으로 밀렸기 때문에 고점이 일단은 아쉬움입니다. 고점 때문에 고차이로 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3위권 도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넥스트 마린입니다. 그러니까 뭐 차선책으로서는 주목할 마필이죠. 11번 마필. 5번 마이멘트라. 직전에 이 마필이 강편성에서 나름대로 잘 띄워줬습니다. 잘 띄워줬는데 직전 대비 훈련 강도가 낮아진 점이 이 점이 좀 변수로 보여집니다. 이 점이. 그래서 마이멘트라는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도전은 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2번, 1번, 2번, 11번 이렇게 3두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경주는 실전 경험이 있고 입상의 경험이 있고 검증된 스페셜 로드, 여기에 데뷔전이 많은 1번 에이스 호랑이, 11번 넥스트 마린, 5번 마이멘트라 정도까지인데 가장 주목할 마필은 1번이고요. 1번을 믿고요. 유력한 입상도전 마필은 2번입니다. 1번, 2번이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넥스트 마린. 뭐 환수가 되면 이제 5번 마필까지 3위권 도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은 훈련 강도가 좀 약해졌기 때문에 5번 마필은 현장의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마필. 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2번, 11번, 5번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1경주입니다. 크게 뭐 이변도 없고요.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와, 정말 이번 경주는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정말 이건 소위 말해서 이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편성이 약하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좀 주목할 마필이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나마 뒷심 있는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선행력 마필 없고 아예 능력 마필이 없습니다. 기대주도 없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를 분석하면서는 가장 주목할 부분이 뒷심. 어느 마필이 뒷심이 좀 더 있는지를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말은 내측인 이번 모닝 뮤즈인데 이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모닝 뮤즈가 지난 9월 30일 건조 한 주로 1400을 1분 29초대에 뛰었습니다. 이 기록은 절대 나쁘지 않았고요. 6등급 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편성은 약하긴 했는데 준우승을 했던 마필, 선임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이 걸음만 놓고 보면 직전에 인기를 모았던 게 이해가 가고 여러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거의 꼴찌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직전에 이 마필이 왜 못 뛰었는지, 항상 마필이 잘 뛰었을 때는 누구와 뛰면서 어떻게 잘 뛰었는지, 못 뛰었을 때는 왜 이 마필이 못 뛰었을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름대로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고요. 직전에 모닝 뮤즈는 4번 게이트 이강주 기수였죠. 이강주 기수가 신인 기수라고 해서 마필의 기술술이 없었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이강주 기수라면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수고, 약간의 출발과 동시에 착지 불량 및 충돌 피해는 있었지만 워낙 이 마필이 몸싸움이 좋고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앞선에 붙어줍니다. 선입권에. 선행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입권에는 붙는 전개를 펼쳐줬고요. 그런데 이 마필이 점차적으로 순위가 밀리고 종반의 걸음은 정말 허무할 정도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무난하게 따라가고 있죠. 4번 마필이었습니다. 4번 마필 모닝 뮤즈. 2선 전개라면 거의 무리했던 레이스 운영도 아니었고요. 이런 전개라면 이전에 1400을 뛰었을 때도 선임력으로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걸음이 안 나옵니다. 끈끈하게 버텨야 되는 마필인데 계속 마필이 밀립니다. 밀리면서 결국에는 거의 꼴찌. 정확하게 꼴찌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 딱 여기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마필이 왜 부진했느냐. 영상만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충돌 피해라든가 착지 불량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밀고 나면서 선입권에 붙어줬고요. 이 전개라면은 버텨야 되는데 걸음이 허무할 정도로 무뎌졌다.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봤냐면
훈련 강도가 10월 30일하고 9월 30일, 특히 10월 30일 같은 경우는 습보를 4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같은 경우에도 습보를 2바퀴를 돌렸고요. 그런데 직전 경주는 습보가 딱 1바퀴였습니다. 훈련 시간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106분, 95분, 86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역량이 아니었을까. 준비 과정에 좀 문제가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번 경주를 그러면 또 지켜보면 직전과 동일한 훈련 시간에 여전히 습보는 1바퀴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에 과연 모닝미주가 상대가 약하지만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과연 이마필을 믿을 수 있겠느냐? 저로서는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이마필. 자, 그럼 이제 외곽에 있는 마필, 바로 이 8번 스페셜존. 제가 여러분께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번 경주는 뒷심이 있는 마필을 봐야 된다. 워낙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뒷심 있는 마필을 봐야 된다. 스페셜존은 그동안에 13번의 경주를 치러서 입상의 경험은 없습니다만 최근에 지원 F타임이 13초 2. 빠르죠. 빠른 겁니다. 12초 7. 건조한 주류의 12초 7이었습니다. 3등을 했고요. 그리고 직전에 13초 2. 빨랐죠. 기록만 놓고 보더라도 1300 건조한 주로 1분 22초대, 건조한 주로 1200 1분 15초대, 1분 21초대. 이 기록이라면 웬만한 국산마 6등급 편성에서는 우승, 준우승은 가능한 성적이었습니다. 편성에 운이 따르지 않았다. 부동의 축입니다. 이거는 권호찬 기수가 기승하건 어떤 기수가 기승하건 간에 일단은 8번 마필은 제가 볼 때 믿습니다. 8번 마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그냥 부동의 축입니다. 8번 마필은 강축이고요. 그럼 이제 2번 마필이 불안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스피드 마스트가 최근에 기록이 나쁘진 않죠. 특히 1300 1분 22초대를 끌었던 그런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이 마필도 보시면 최근의 훈련 시간과 강도를 비교해보고 이번 경기로 봤을 때 물론 이제 2주 만에 나오긴 합니다만 훈련 강도가 너무 많이 약합니다. 물론 이제 2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안을 해줘야 되긴 하는데 최근에 성적도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고 훈련 강도를 낮췄다? 역시 이마필도 그렇게 크게 기대치를 높여보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5번 태양으뜸, 여기에 7번 위대한 선택인데 위대한 선택도 최근에는 종반의 지원 F타임이 또는 최종 기록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마필이. 그래서 7번 마필의 4km의 감량 2점까지 고려봤을 때 주목을 하고요. 7번 마필. 5번 마필은 2세 마필이고 데뷔한 이후에 보여준 걸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이 마필은 어떤 점을 보여줬냐면 주행사 때도 종반의 뒷심이 좋았고요. 13초 2. 그리고 10월 7일 데뷔전 때도 13초 7. 직전에도 13초 6이었습니다. 사망타임 38초대가 유지가 됐고요. 이 정도의 뒷심의 탄력감이라면 이 편성에서는 1200m 레이스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5번 태양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 좀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이게 부진마 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마필이 들어와도 이거는 뭐 무책임한 표현이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경주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분석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는 8번 스페셜존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마필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위대한 선택, 5번 태양은뜸. 8번은 무조건 축입니다. 8번 축으로 7번, 5번을 저는 주목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2번 마필과 6번 마필은 현장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 판단이. 그러나 훈련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에 따른 영향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2번 마필과 6번 마필은 조금은 저평가를 할 수 있겠고 8번을 축으로 7번, 5번을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제 2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1600m 레이스. 지금부터는 나머지 경주 다 특별 경주입니다. 1등 상금이 8250만원에 특별 경주가 되어 있고 이번 경주로 보시면은 레이팅 35점 이하, 소위 말해서 이제 국산마 5등급 마필 간에 되어 있습니다. 5등급 마필. 자,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첫 번째 또 승부처이기도 하고요. 3경주에서 함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 인기 순위를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그냥 언급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종합한 인기 순위입니다. 현재 1번 브라보 함양, 2번 퀸스타, 3번 동부스타, 6번 쾌한황금, 5번 후사이치, 8번 원더풀 엔도버, 9번 닥터 페르시아, 11번 코먼퍼스트, 12번 원더풀 모브캣. 와, 이 마필들이 골고루 다 팔립니다.
뭐 이쪽 예상지는 9번이 팔리고 또는 2번이 팔리고 이쪽 예상지는 8번, 11번, 1번이 팔리고 정말 이거는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제가 여러분께 특별 경주로 능력 마간의 접종 경주다. 정말 이 능력대로 들어온다. 라고 봤을 때는 강력하게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찬스입니다. 인기 순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는 마필만 여러분께 추천 한번 드리면서 압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강하게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9번 마필 닥터 페르시아입니다. 닥터 페르시아. 최시대 기수가 여러분들 최근에 특히 직전이었죠. 퀸스타의 기승에서 준우승의 성과를 냈습니다. 직전 경주에. 근데 이번 경주 퀸스타는 느닷없이 정도영 기수로 교체됐고요. 왜? 최시대 기수의 선택이 바로 외곽에 있는 닥터 페르시아였습니다. 닥터 페르시아. 닥터 페르시아는 5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이고 한동안은 약간의 좀 부침이 있었죠. 승급한 다음에 부침이 좀 있었는데 지난 10월달 기점으로 완벽하게 이 마필이 정력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직전에 무려 1800m 레이스에서 중반에 월등한 탄력으로 준우승했던 마필이 바로 이 닥터 페르시아입니다. 직전에 부담력이 56을 감안해 본다면 부담 중에 민감한 마필이 아닙니다. 특히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닥터 페르시아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 마필입니다. 9번 마필. 일단은 제가 이번 경주 승부처에 저에 따른 노림수의 패를 공개를 한다면 바로 이 9번 닥터 페르시아. 이 마필을 강력하게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마필이 바로 이 동일 마주의 마필이죠. 지성배 마주의 두 마리입니다. 8번 원더풀 엔도버, 12번 원더풀 보브캣인데 조금은 분석이 좀 틀린 게 원더풀 보브캣은 이미 5등급에서는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검증된 전력이 됐고요. 그리고 공백기가 있죠. 이 특징이 있고 원더풀 엔도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정말 발군의 기량을 발휘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 편성이 이 경주 성적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원더풀 엔도버가 직전에 6등급에서 1분 20초 5로 끊었죠. 종말의 거리력도 상당히 좋았었던 모습이었고요. 같은 날 5등급 레이스에서 우승했던 마필의 1300m 기록이 1분 21초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록은 5등급을 넘어서는 기록이었습니다. 원더풀 엔도버. 그 정도로 대단한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이 8번 마필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8번 마필. 다만 이제 어떤 특징이냐면은 이번 경주 거리가 1600m 레이스. 그러니까는 동일 마주의 마필인데 저는 뭐 이 뒤에 마필도 안고 갑니다. 굳이 우열을 가린다라면은 원더풀 보브캣은 이미 1600m 레이스를 뛰어본 또는 입상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요. 반면에 공백기가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공백기가 있지만은 주행 스타트 그럼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요. 반면에 원더풀 엔도버는 1300밖에 안 뛰어봤기 때문에 이게 1600m의 거리에 따른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변수가 존재를 하고요. 그에 따른 변수. 어쨌든 8번과 12번은 필히 주목할 마필이고 뭐 이외의 마필들은 3번 동부스타. 자, 이 마필은 종반의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오히려 1600m 레이스가 유리할 마필이죠. 최근에 거리가 짧았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제가 금요 경마에 마지막 경주에 노렸던 마필 원픽이었죠. 어떻게 여러분께 설명드렸냐면 원픽이 그동안에 강자와 대결을 펼치면서 성적이 좋았었다. 그런데 1200 거리이기 때문에 너무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자, 너 마음먹은 대로 한번 능력 발휘해봐 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리가 짧았던 추임하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냈던 마필. 이 마필이 1400을 뛰니까는 물 만난 고기죠. 마음 놓고 종말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준우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변의 주역이 됐죠. 자, 같은 맥락인데 동부스타라는 마필이 최근의 성적은 기복 있는 걸음을 보이는 듯 보이지만은 이 마필은 종반의 추임력 발휘에 상당히 강점이 있겠고 1600m 레이스에서 그에 따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3번 동부스타입니다. 필히 안고 갈 이유가 있습니다. 비교가 되는 게 이제 브라보 함양이죠. 성적은 최근에 브라보 함양이 가장 좋습니다. 준우승, 승급전에 4등, 직전에 강편성의 3등인데 이 마필은 종반의 GRF 타임이 14초대, 14초 9, 14초 5. 표면적으로 성적은 좋지만 그에 따른 내용은
그다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뒷심에서 밀리는데 1600m 레이스다? 쉽지 않죠.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1번 마필이 인기 마필인데 이 마필보다는 저는 3번 동부사를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인정을 합니다. 자, 섬유 들었던 3번 마필, 8번 마필, 9번 마필, 12번 마필을 저로서는 노리고요. 뭐 이외 마필은 뭐랄까 좀 애증이라고 할까? 바로 이 6번 쾌한항금인데 쾌한항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제가 계속 노렸던 마필이죠. 왜? 이 마필은 5등급에서는 충분히 되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마필을 지켜봤을 때는 분명히 되는 편성이고 됐어야 되는 편성인데 조금씩 부족합니다. 조금씩. 자, 그 점이 좀 아쉬운 마필이 바로 6번 쾌한항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은 뭐 환수가 된다라면 어떤 예상자는 또 이 마필도 인기 마필로 팔릴 때도 있습니다. 현재 종합해 본 결과 환수가 된다면 안고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동안에 노려서 아까워서가 아니라 최근에 그래도 조금씩 성적이 그래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목할 마필이 쾌한항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마필도 되고 저 마필도 되고 인기순위 놓고 보니까는 다 팔리네.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압축 정리 판단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경주의 저에 따른 판단은 닥터페르시아 원탑입니다. 원탑 닥터페르시아 그리고 12번 8번 3번을 강하게 누립니다. 9번 축에 12번 8번 3번이고 여기 이제 6번 쾌한항금 정도만 안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경주 승부를 준비하겠습니다. 총 6개 경주죠. 제가 전반부에 그래도 첫 승부이기 때문에 강하게 전반부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승부처가 바로 이 3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현장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레이팅 50 이하. 그러니까는 4등급 마필 간의 편성이죠. 역시 특별 경주입니다. 강자 간의 경쟁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번 경주 역시 저로서는 좀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고 충마가 일단 있기 때문에 2위권 압축이 가능한 경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기를 양분하고 있는 마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6번, 10번, 5번, 4번, 9번 이렇게 팔리죠. 뭐 다른 예상제는 또 10번, 1번, 5번, 8번, 9번, 4번 이렇게 팔립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도 좀 선택이 좀 필요하고요. 굳이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연연할 필요는 없겠고 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요 인기 마필을 떠나서 제가 먼저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10번 해남해머입니다. 해남해머. 뭐 이거는 뭐 부동으로 믿을 수 있는 마필, 부동의 축이고 해남해머를 제가 지난 10월 달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를 보면서 이때 나오는 이 대상경제 마필들이 거의 1등급, 2등급, 못해도 3등급의 마필이었다. 거의 1, 2등급의 마필들이 있었죠. 그런데 해남해머라는 마필이 3등급, 그러니까 4등급 수준의 마필이 추천을 해서 6등으로 선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마필들이 이 대상경에 이렇게 뛰었다면은 일반 4등급 경주는 뭐 껌이죠. 소위 말해서 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순위 1위였고 역시 기대에 부응을 하듯이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해남해머였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저로서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축이 되고요. 10번 마필. 자, 여기 이제 바로 6번 킹브라더, 8번 킹브라더, 6번 킹그레이스라는 마필인데 이 킹그레이스도 최근에 상당히 좋죠. 4등급의 연역 강편성이었습니다. 강편성이었고요. 상대 전적에서 킹그레이스라는 마필은 지난 10월 달에는 킹브라더라는 마필을 2마시로 이겼습니다. 동일 부담 중량에 이겼는데 이번에 킹브라더는 58, 킹그레이스는 56. 당연하게 킹그레이스라는 마필을 세게 인정해줘야 되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킹그레이스라는 마필이 56을 짊어지고 55를 짊어졌던 운주스타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 운주스타는 그대로 55, 킹그레이스는 56. 당연하게 킹그레이스를 세게 읽어줘야 되겠죠. 인정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킹그레이스라는 마필 저는 인정합니다. 킹그레이스. 자, 여기 이제 8번 마필 킹브라더라는 마필도 이미 이 마필도 4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게 8월 26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해남해머. 이번에 제가 인기 마필이자 능력만 인정하는 해남해머. 해남해머보다 3kg를 더 짊어지고 1마신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1마신 차. 그런데 이번 경주는 해남해머가 56이고요. 킹브라더가 58입니다. 이때는 3kg 더 짊어졌고 현재로서는 2kg밖에 더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킹브라더 승부가 되죠. 직전에도 입상을 했고 최근에 경주 내용도 좋습니다. 이미 4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킹브라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는 외곽에는 10번 마필 또는 8번, 6번을 볼 수가 있는데 관건에 이제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들 바로 1번 금화 인피니티, 여기에 외곽에 있는 9번 네임킬러, 이 마필들에 따른 평가가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합니다. 네임킬러는 예전의 기량이라면은 이번 경주에 해남해머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입니다. 네임킬러가 그 정도로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이게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제 58을 짊어졌고요. 중요한 거는 중행사 때 기록은 좋았지만 추진 강도 대비해서 탄력은 예전의 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거기다 대고 부담 요양까지 58을 짊어졌다면 이거는 상당히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임킬러나 마필을 능력을 알고 있는데 현재의 그런 마필의 상태라든가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9번 마필의 기대치는 저로서는 크지는 않습니다. 9번 마필. 자, 그리고 말해 내치는 1번 금화 인피니티. 금화 인피니티도 직전에 공백기 이후에 물론 이제 연습 중이긴 했습니다만 3개월 만에 나왔던 경기에서 3등을 했는데 뭐랄까 이런 편이 좀 낫겠네요. 허울뿐인 성적이고 내용 자체는 초반에 그렇게 빠른 모습도 아니었지만은 종반에 지원F 타임이 14초대 그리고 3랑 타임이 40초대 거의 뒷심이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금화 인피니트란 마필은 어떤 특징을 보여야 되느냐? 선입 또는 추입을 이 마필은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이 마필이 추입력으로서 이 강한 상대와의 대결 속에서 1800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만만치 않습니다. 19조 소속의 마필이라는 또는 9천만원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팔리고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그러나 냉정히 봤을 때는 이 마필의 능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1번 금화 인피니티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오히려 외곽에는 보병 마필은 바로 11번 마필 금화구 포인트를 주목합니다. 물론 이제 금화구 포인트도 직전에 타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뭐 걸음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 마필은 제가 앞선에 킹브라더라는 마필을 설명드렸죠. 킹브라더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금화구 포인트가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이 최근에는 기복을 좀 보였죠. 한때는 킹 그레이스라는 마필, 이번에 6번 마필이죠. 이 마필을 이겼습니다. 57을 짊어지고 그만큼 검증된 마필인데 최근에 부진했던 모습이었다가 직전에 기록은 돋보이지 않았지만 직전에 최근 대비 호전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직전에 이어서 또 한 번의 강도 높게 짧고 굵게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마필의 기본적인 사이즈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금화 인피니티보다는 같은 마중이긴 합니다만 11번 금화구 포인트가 좀 더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말씀드렸죠. 다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 마필도 되고 저 마필도 되고 다 가능성은 있죠.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10번은 부동의 축으로 저는 인정이 되고요. 10번 축으로 해서 6번 킹그레이스, 여기에 8번 킹브라더, 특히 11번 금화구 포인트는 필히 안고 갈 마필들입니다. 10번 축에 6번, 8번, 11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10번 축에 6번, 8번, 11번 이거는 혼돈도가 높기 때문에 적중만 하면 중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이 막권 조합을 여러분들 한번 꼭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5경주입니다. 자, 이제는 저에 따른 강승부처죠. 정말 오늘 임팩트 있게 정말 임팩트 있는 승부처는 5경주, 6경주입니다. 정말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처가 있고요. 자, A급 승부처입니다. 이번 경주는 레이팅 50점 이하, 그러니까는 4등급 편성의 특별 경주입니다. 이번 이제 5경주.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직전에 선전했던 몽땅이죠. 역시 기본적인 사이즈는 무시를 못한다. 이 마필이 공비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직전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이때 웬만한 전문가 예상가들 같으면 또는 일반 유저 같은 경우에도 이 GM사 때 걸음을 봤으면은 이 마필을 세게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걸음이 밋밋했고, 그런데 역시 이 마필이 입상을 한다는 것 자체는 몽땅의 사이즈는 있다. 이 마필이 여러분들 2022년도 3간 대회 출연했던 마필입니다. 코리안 더비 대상경기에 나갔던 마필이고요. 근데 그때 워낙 걸음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마마에서는 일단은 거세를 했고요. 그리고 거세를 한 다음에 7월달에 거세를 했죠. 변화를 줬고, 그리고 복귀전을 치렀을 때 11월달에 입상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번 경주는 직전 대비 부담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편성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선행전개도 기대가 되고요. 그럼 일단은 4번 몽땅은 먼저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4번 맛빛. 여기서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최시대 기수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최시대 기수가 5번 트리플 질조 직전에 2변의 주역이었죠. 인큐순위 10이었는데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최시대 기수는 현재 라운드 파이팅 쪽에 기승을 하고 있고요. 라운드 파이팅. 자, 그리고 최시대 기수가 직전에 이 캡틴 골드에 기승을 해서 또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제 선택은 라운드 파이팅이다.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트리플 질주라든가 캡틴 골드의 승부의지는 조금은 저평가되고요. 조금은. 반면에 6번이 주목할 마필인데, 정작 승부기수와 기승이기 때문에 주목할 마필인데, 이 라운드 파이팅 현재 직전 대비 무려 4kg입니다. 직전 대비 4kg는 한 58을 짊어지고 나왔고요. 만만치 않죠. 이 부담이 한번 놓고 본다면 라운드 파이팅의 능력은 나름대로 인정이 되는데 부담 중량이 너무 높습니다. 일단은 기승기수가 선택을 했고 초이스를 했다는 거는 절대 저평가될 수는 없죠. 나름대로 안고 갈 여전히 있겠지만 그에 따른 승부의지라든가 모든 건 인정이 되는데 과연 마필 스스로 이 부담량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4번을 주로 제가 주목할 마필 함께 이제 차례대로 설명드리는데, 바로 3번 마하메루입니다. 마하메루는 지난 9월달에 승급전에 상당히 인상 깊게 경주력을 발휘했던 모습이었고요. 직전 경주는 편성이 강했죠. 또한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전개를 잘 펼치다가 내축으로 이게 종반으로 갈수록 외곽으로 삐지면서 너무 외곽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종반에 승부가 어려웠던 마필이 마하메루였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기승기수가 서승훈 기수라면은 이거는 무조건 승부됩니다. 전개점도 상당히 좋고요. 따라서 3번 마하메루는 저희 따른 첫 번째 누림수의 맛비 출혈될 수 있겠고, 외곽의 9번 대오전설 최근에 폼이 완벽하게 올라왔죠. 물론 이제 이 맛비도 58을 짊어졌기 때문에 부담 중요한 걸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에 57, 58을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기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오전설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요. 덩치형 마필 9번 마필 인정입니다. 여기 이제 외곽의 12번 마필 KF1. 이 KF1은 앞선에 제가 6번 라운드 파이팅을 설명드렸죠. 라운드 파이팅을 10월 14일날 무려 5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항상 이 KF1 같은 경우가 제가 데뷔할 때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었는데, 이 마필은 상당히 잠재력이 뛰어난 마필입니다. 근데 약간의 기복이 있고요.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게 종반에 전개가 잘 풀렸거나 수월한 전개가 나왔을 때는 그에 따른 잠재력과 능력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 6번 마필로 5마신을 이겼던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필히 주목할 마필이 바로 12번 KF1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노림수로 가지고 쓰는 마필이 4번 몽땅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정말 저로서는 압축을 한 겁니다. 여러 개의 마필이 팔리는데 4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3번 마하메루, 9번 대오전설, 12번 KF1 이 3대의 마필이고, 3대의 마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역시 6번 마필. 라운드 파이팅의 승부의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6번 마필을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현장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목할 마필은 정리를 할까요? 4번을 축으로 해서 3번, 9번,
12번이 노림수의 맞비, 여기에 6번 맞비를 안고 가는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A급 승부처입니다. 5경주 A급 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1800m 레이스. 이번 경기는 레이팅 65점 이하. 그러니까는 3등급 맞비 간의 경쟁이고요. 그러니까는 3등급에서도 현재 부경에서 활동 중인 국산마 3등급 또는 외산마 3등급 모든 마필을 통틀어서 정말 가장 강한 마필들이 나온 경주가 바로 이제 6경기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자세한 설명보다는 좀 더 임팩트 있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팩트 있게. 먼저 3대의 마필입니다. 바로 이 클린샷. 자, 이 클린샷이 보니까 저평가를 받고 있네요. 저는 소위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센 마필은 바로 이 3번 클린샷을 인정합니다. 3번 마필. 이미 능력상 검증이 된 마필이고 지난 6월달 또는 5월달 이 마필은 이미 입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강편성에서. 그것도 1800을 뛰면서 그리고 나서 7월달에 4등을 했고 그 다음에 휴양을 거치면서 11월달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아무래도 이제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는 분명히 있었고요. 부담 중량에 민감한 마필 아닙니다. 김초로 기수 이미 준우승의 호흡이 있고요. 이미 실전 적응을 마친 가운데 훈련 강도라든가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땐 무조건 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마필 바로 3번 클린샷입니다. 절대적으로 저를 믿고 여러분들 자 마필의 능력이 있습니다. 3번 마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고 했죠. 바로 8번 풀라인더 챔프인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풀라인더 챔프가 4등급에서 준우승을 했고 승급전인데 승급전이 55다? 그런데 상대 마필이 좀 세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풀라인더 챔프가 어떤 마필이냐면은 6월 10일 3관대회 마지막 관문에서 이 마필은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우승했던 캡틴 양키는 이미 1, 2등급에 가 있죠. 상위 등급에. 그러니까는 풀라인더 챔프가 공백기가 좀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잠재력이 뛰어난 마필이고 이미 수준은 3등급 수준을 넘어섭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풀라인더 챔프 인정할 마필. 자 마지막 이제 바로 7번 스타이입니다. 스타이는 2등급의 점핑 추전도 했었고 3등급의 기복도 보였고 공백기도 거치면서 여러모로 일단은 내용 자체가 임팩트는 없는데 직전 경기의 걸음이 정말 좋았죠. 이때가 3등급의 강편성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전 경주도 2등급 레이스였습니다. 점핑 추전 5등 좋았었죠. 내용 자체가. 여기서 이제 더 주목할 부분이 서수훈 기수의 기승인데 서수훈 기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운주이라는 마필 이 마필에 기승을 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운주이로. 그리고 1번 운주오션 이 마필에 기승해서 최근에 계속 성적을 냈던 기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부수선 마주의 운주 시리즈 1번 마필, 6번 마필의 성적을 이끌어냈던 기수인데 이번에 최종 선택은 바로 이 스타이. 그에 따른 마필의 최근의 걸음의 변화와 기승기수의 승부 의지, 마방의 준비 과정에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7번입니다. 스타이. 그래서 이 마필을 주목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2위의 마필은 제가 현재에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정말 엑기스, 임팩트 있게 3번, 8번, 7번 이 마필만 우선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마필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필만 3번 클린샷, 8번 플랜더 챔프, 7번 스타일을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승부 경쟁 꼭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 저는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금요경마의 마지막 승부 적중에 이어서 또 한 번의 적중의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경 1호 경마 예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역시 서울경마 마찬가지로 진검승부입니다. 거의 모든 경주가 대다수의 경주가 특별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 능력마 간의 접전 경주를 상당히 좋아하고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특히 제가 오늘 준비된 3경주, 5경주, 6경주에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2022년도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정말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